안녕하십니까. 종합부문의 발표를 맡은 평가정책본부 정승재입니다. 종합부문의 타이틀은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산업 양극화 속 업종별 신용도 차별화 전망입니다. 먼저 키스 레이팅 액션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5년 업다운 레이셔는 장기 등급 기준 0.77배, 장단기 등급 및 전망 기준 0.95배로 소폭의 하향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25년 상반기 건설, 석유화학, 제휴금융권을 중심으로 등급 하향 기조가 심화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방위산업, 전력기기, 반도체, 증권 등 경기어조 업종을 중심으로 등급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등급 하향폭은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업다운 레이셔는 신용등급 상향 업체 수와 하향 업체 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1배를 상회하면 상향 우위, 1배를 하회하면 하향 우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신용등급 트렌드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경기 저하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그리고 21, 22년에는 기업의 실적 개선, 자본 확충 등에 힘입어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소폭 상회하며 등급 상향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23, 24년에는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의 실적 저하 등으로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크게 하회하며 재차 하향 우위를 보였습니다. 23년부터 이어져온 하향 우세 트렌드는 25년에도 유지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등급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하향세는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등급 트렌드를 기업과 금융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장단기 등급 및 전망 변동 기준 25년 업다운 레이셔는 0.86배로 하향 기조가 우세하였지만 24년 대비 하향폭은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 부문의 업다운 레이셔는 1.18배로 증권, 캐피탈 등의 업황 회복을 기본으로 상향 우위로 기조가 전환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산업별 등급 상하향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산업 내에서 등급 상하향이 구분되기보다는 산업별로 등급 상향 하향의 방향성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산업별 업황에 따른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기업 부문의 주요 상향 업종은 방위산업, 전력기기, 조선, 종합상사, 바이오, 반도체 등으로 구성되었고 하향 업종은 석유화학, 건설, 상영관, 게임, 유통 등에 분포하였습니다. 금융 부문의 주요 상향 업종은 생명보험, 캐피탈, 증권 등이고 하향 업종은 손해보험, 저축은행, 부동산信託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급 하향과 관련해서는 영업환경 저하로 인한 실적 및 경기 대응력 약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업체의 하향 변동이 8개로 가장 많았고 건설사는 3개 업체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게임, 상영관, 유통 등 업종의 수요 트렌드 변화로 인한 하향 변동도 눈에 띄었으며 투기 등급도 5개 업체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외에도 그룹 통합 기준 신용도가 저하되면서 이 영향으로 지주를 포함한 4개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SK그룹의 경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매각 추진 기업에 대한 계열 유사시 지원 가능성 저하를 반영한 신용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등급 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호적 업황, 사업 경쟁력 개선에 기반한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 개선이 신용도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력기기, 방위산업, 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의 산업은 우호적인 업황을 기반으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의 등급이 상향되었고 LGCNS도 상장에 따른 자본 여력 강화를 기반으로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양호한 자본 적정성을 기반으로 생명보험사의 등급 상향이 이루어졌고 자본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키움증권, 메리츠증권도 긍정적 방향으로 신용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어 아웃룩 및 와치리스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년 말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는 긍정적 방향 24건, 부정적 방향 21건으로 긍정적 방향성이 소폭 우세한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 말 대비 긍정적 방향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부정적 방향성은 소폭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슬라이드 하단 가운데 그림을 통해 업종별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부정적 방향성에 다수 분포한 업종은 석유화학, 건설, 자동차 부품 등이었고, 긍정적 방향성이 높은 업종은 전력기기, 방위산업, 반도체, 조선 등이었습니다. 금융 부문은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손해보험의 부정적 방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증권, 캐피탈, NPL은 긍정적 방향성에 분포하였습니다.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를 고려하면 산업별 구조, 경기 상황의 차별화로 인한 K자형 양극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관세, 지정학적 리스크, AI 호황, 환율 및 금리, 내수 및 부동산 경기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신용도 상하형 업체 및 아웃룩 와치리스트 부여 업체에 대한 세부 리스트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6년 매크로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25년의 경우 금융여건 완화 기조, AI 투자 확대 등에 기반하여 연초 예상을 웃도는 3.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에는 AI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저하, 관세 부담에 따른 구매력 약화로 다소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의 경우 25년에는 민간 소비 부진,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1% 수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6년에는 글로벌 관세 여파로 인한 수출 성장세 축소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호황, 정부의 확장 재정, 내수 회복 등에 기반해 1.8% 수준으로 성장률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산업별로 차별화된 경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등 소수의 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탑2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고, 한국의 수출 상위 2개 교육국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AI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기반으로 2%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고용 감소 및 실업률 상승,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 부정적 기류 속에서도 견조한 AI 성장세가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26년 상반기 세제 혜택 확대, 완화적 금리 기조 등에 기반한 소비 심리 회복도 예상됩니다. 다만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은 모니터링 요인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의 지속, 수출 성장세 제약으로 인해 26년 성장률은 4% 초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제조업의 활성화,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등의 우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디폴트 위기를 겪은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왕커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년 비교적 양호한 성장 추이를 보였던 수출 부문도 관세 압력,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률 저하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슈는 AI 주도 성장입니다. AI 시장은 현재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로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의 약 1% 정도가 AI 설비 투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6년에도 AI 캐펙스 사이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래표에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에서 보듯이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일부 기업의 재무 부담이 확대되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크로 이슈는 관세, 보호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26년에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생산 비용 상승 및 교역력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5년에는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 정책 강도의 약화 등으로 인해서
관세의 영향이 초기 우려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6년에는 25년 관세 회피를 위한 선수출의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가격 전이 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비용 증가는 글로벌 무역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원화 약세 현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가운데 그림처럼 달러 인덱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에 연동하지 않고 있고 오른쪽 그림인 국제 CDS 프리미엄의 추세와도 괴리가 큰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상대적 통화 가치로서의 원달러 환율이라기보다는 달러 수급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각 경제 주체들의 달러 수요가 상시적이어서 올해도 높은 수준의 환율이 지속되긴 하겠지만 경제 펀더멘털에 근거한 통화 가치 차이가 아닌 수급 요인만으로 원화 절하가 계속 더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의 간접적인 개입도 있을 것이고 달러 인덱스도 올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의 다수는 올해 중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조금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매크로 이슈를 요약하면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와 중국 경기 부진 지속이 맞물려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교역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위산업, 조선 등 보호무역 및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따른 수혜산업도 존재합니다. 또한 26년에도 반도체, 전력기기 등 AI 관련 산업은 우호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약세는 내수에는 부정적이지만 수출 산업에는 가격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기조 및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부진, AI 붐, 관세 및 환율 등의 주요 요인은 국내 산업의 K자형 양극화를 지속시키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서 한국 및 글로벌 금리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준은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고용 시장은 완만하게 냉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26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정책 금리가 중립 금리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금리 인하는 약 2차례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 IB 컨센서스입니다. 다만 관세 인상,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금리 인하 속도는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IB들은 상반기 중 한 차례 추가 인하 후 상당 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 부동산 가격, 물가 등 여전히 부담 요인이 많고 내수 성장률의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며 과도하게 하락했다가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급반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연동하여 장당이물 크레딧 스프레드도 지난해 11월부터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향후 점차 안정되며 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작년 말 대비 수급 환경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자산 운용사의 레포 펀드 등 공격적인 회사채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매우 낮은 수준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 견조한 회사채 순발행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연말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스프레드는 반등하였고 올해의 경우 완만하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표에는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에 대한 주요 변수들을 기재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이고 올해는 작년만큼 크레딧물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핵심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2026년 산업별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을 보겠습니다. 한신평의 근본 인더스트리 아웃룩 보고서는 총 27개 산업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아웃룩이 보다 우세한 가운데 산업별 양극화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의 요주의 산업들인 산업 환경이 비우호적이면서 크레딧 전망도 부정적인 산업에는 석유화학, 건설, 유통, 면세, 철강, 상영관, 2차 전지,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신용카드 산업은 산업 환경이 비우호적이지만 크레딧 전망은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위 산업에는 긍정적인 크레딧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25년 아웃룩 대비 26년 인더스트리 아웃룩 또는 크레딧 아웃룩이 변동된 산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11개 산업에서 변동이 나타났는데 이 중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이 모두 변경된 경우는 5개로 이 중 우호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이 이루어진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증권, 캐피탈이었고 비우호적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동이 이루어진 산업은 면세 및 상영관이었습니다. 크레딧 아웃룩 변동 없이 인더스트리 아웃룩만 변동된 산업은 4개로 이 중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는 조선, 디스플레이, 생명보험이었고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크레딧 아웃룩만 변경된 산업은 항공운송, 철강으로 모두 부정적 방향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였습니다. 기업과 금융 부문의 단기 리스크 팩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저성장, 중국 과잉 생산, 중국과의 경쟁,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 원화 약세를 단기 리스크 팩터로 선정하였으며 산업별 매핑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 원화 약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금리 하방 경직, 자본 배분 효율화, 내수 부진 및 부동산 경기 양극화, 정책 및 규제를 주요 단기 리스크 팩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중립적 이하 부정적 카테고리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 각 산업별 발표 시간에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